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원 산간지방은 아직 한겨울에 머물러 있지만 내륙지방엔 어느새 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두꺼운 겉옷을 정리하기에는 머뭇거려지는 날씨여도 여기저기 봄꽃이 피고 새싹도 돋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이때 농촌의 시계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봄나물 재배하는 농가는 벌써 바쁘게 돌아가는 중이고 어린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서도 본밭에 옮겨 심을 준비가 한창이죠. 과수농가에서도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일 테고요. 올해는 부디 쏟아낸 정성이 헛되는 일 없게 자연재해도 피해가고 농사짓는 여러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농사를 지으면 살만하다는 이야기, 농촌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지난주 정답이었던 쑥과 봄을 알리는 냉이, 그리고 이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야생에서 많이 자라는 이것은 주로 이른 봄부터 더워지기 전까지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우스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사시사철 언제든 맛볼 수 있는 식재료가 됐죠. 그래도 바로 지금 봄 향기 물씬 풍기면서 나온 이것이 1년 중 가장 향기롭고 제일 맛있습니다. 마늘이나 고추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맵싸한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이것은 아주 작은 양파처럼 생긴 알뿌리가 있고 그 위로 쭉 뻗은 잎을 함께 먹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봄철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더없이 좋은 이것. 이것을 쫑쫑쫑 썰어넣은 양념 간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 아니 2그릇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할 수 있는 이것. 우리 식탁에 봄을 알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가 보죠.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고구마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농촌진흥청은 달고 부드러운 맛과 저장성이 우수한 고구마 신품종 소단미 품종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단미 고구마는 시발당 수량이 24.4톤으로
일본 품종인 베니하루카보다 무려 61%나 더 많고요. 고구마를 쪘을 때 느끼는 단맛의 정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소단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맛과 겉모양, 감미도 평가에서 현재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베니하루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앞으로 LA 품종 대체는 물론 국산 고구마 품종 점유율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로 개발한 소단미 고구마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자, 남부지방엔 벌써 봄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번 주 농업기상도는 어떨까요? 지난주 초에 봄을 시샘하는 이제 일시적인 추위와 함께 많은 눈과 비가 내려서 농가들은 농작물 관리에 바쁜 한 주를 보내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강한 바람이 이제 자주 불 것으로 보여서 보류와 밀, 마늘과 양파 등 월동 작물의 배수로 관리와 어린 가축의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특히 이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옛 속담에 봄날 하루는 가을 열흘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농사를 시작하는 봄에는 다른 계절 열흘과 맞먹을 정도로 할 일도 많고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가 되는데요. 올해 심을 우량 종자 준비와 밑거름 주기, 또 밭과 시설하우스 토양 관리, 겨울에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 점검 등 영농 준비를 잘 해줘야 하는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업 정보들 하나씩 알아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는 이제 충실한 벽씨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벽씨는 싹이 터서 잎이 3-4매까지 자랄 때까지 벽씨 자체에 저장된 양분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무겁고 충실한 잘 여문 벽씨를 골라야 하겠습니다. 충실한 종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소금물 가리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염분 비중은 매배의 경우에는 1.13%, 그러니까 물 20리터에 소금 4.24kg을 넣으시면 되고요. 찰배의 경우에는 1.04%, 즉 물 20리터에 소금 1.36kg을 넣은 후에 벽씨를 담가 가라앉는 충실한 벽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 가리기를 할 때 벽씨를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면 발화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소금물 가리기가 끝나면 바로 맑은 물로 잘 씻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밭작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밀과 보리가 이제 겨울철 냉해와 스패를 받아서 누렇게 변한 밭 같은 경우는 요소 2%에 그러니까 물 20리터에 요소 400g 비율로 타서 시발당 100리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생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묘상에서 이제 고구마 싹이 나온 후에는 온도를 23에서 25도, 습도를 70% 정도로 유지해 기르도록 해주시고 고추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모가 자람에 따라서 알맞은 온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낮에는 25에서 28도, 밤에는 15에서 18도 정도로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시설하우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고정끈을 튼튼히 매주시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하우스를 완전히 닫고 환기팬을 가동시켜서 비닐이 하우스 골재에 밀착하게 해주셔야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다가 찢어지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선 과수 화상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죠. 예. 매년 봄이면은 발생해서 이제 사과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도 발생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과수원을 매일 정밀하게 이제 관찰을 해주시고 화상병 증상이 발견되면은 당국에 신고를 곧바로 해주셔야겠습니다. 화상병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싹이 트는 시기에 적용약제인 동제 화합물로 1차 방제를 해주시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이 2-3차례 이제 방제를 더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약제 등도 미리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과수원에 사용하는 농기구와 농작업 도구 등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70% 알코올과 락스 200ppm 이상으로 희석한 소독약으로 철저히 소독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 그중에서도 한우 농가에선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한우 송아지는 1년 중에 요즘같이 봄철에 가장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송아지 분만 시기 전에 위생관리에 이제 신경을 써야 가장 피해가 큰 설사병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만사와 육성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 청결하게 해주시고 분변과 오염된 깔집은 자주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기용 팬을 이용해서 축사 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송아지는 추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밤과 새벽에는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급 추경안에는 농업 분야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1%에도 못 미치는 129억 원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농업계에선 추경안 농업 분야 편성 내용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농업 분야 추경안 내용과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동향까지 살펴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19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시작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모는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인데요.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인 지난 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또 국회가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 추경안 역시 농업 소외가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논의한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들이 배제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역대급 추경안에 농업 분야 예산은 0.1%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9조 5천억 원 추경안 중에서 농업 분야 예산은 129억 원에 불과하고요. 규모지만 편성 내용도 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경안 중에 농업 분야는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예, 그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 자료를 지난 3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추경안 19조 5천억 원 중에 농식품부 예산이 129억 원, 비율로 보면 이제 0.1%에도 못 미치는데요. 전체 추경안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도 형편없지만 긴급 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건가 물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추경안은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단 4가지로 굉장히 단촐한데요. 우선 농업 분야의 유망기업 청년 취업에 그 인건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임금의 80%에서 90%를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47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약 450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49억 원이 편성돼 있고 386명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 인건비가 26억 원 편성됐는데요. 430명의 2개월 인건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추경안의 마지막은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근로 지원 예산 7억 원인데요. 긴급 인력이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중대 규모의 농업 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40명의 파견 근로자의 수수료 보험료 지원 내용인데요. 한 6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모두 129억 원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법인이나 또 농업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채워져 있을 뿐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단 1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역대급 추경안이라고 말하면서 농민 직접 지원이 이렇게 전혀 없다는 게 참 속상한 일인데 예.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의 비판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농식품부의 추경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주축이 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업인들의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는 손실이 800억 원을 넘어서는 거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 농업 예산은 전체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210억 원은 이제 해양수산부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일 뿐 농업인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이후 농식품부의 농민 지원 예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이렇게 농업을 지켜세우면서 정작 농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현 정권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2개월, 6개월 일자리 지원 같은 내용과 또 농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네요. 예,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 국민의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 관점에서 해워지고 피해가 얘기되다 보니까 마치 농업 분야는 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소비가 줄어들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만 힘든 게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은 판로가 없어지는 거고요. 또 화원이 어려우면 화훼 농가는 더 치명타를 입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는 외면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농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왜 이렇게 농민 피해 대책에 소극적인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에 있는 화훼 농가는 외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원이 되는 소상공인부터 노점상까지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농업소득이 1년에 평균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농민들이 제외됐다는 것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 정부에는 농민이 안중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농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농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왔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농민단체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연이은 농민 배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농민의 길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직후에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서 다음 날까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점거 농성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이 농성 현장을 방문해서 농민의 길 대표단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당대표와의 면담 날짜까지 잡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 4일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직전에 농민의 소속 5개 단체장과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드디어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면담을 하기 전날 당대표실 측에 취재를 한국농정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비공개 면담이다 이런 답을 들었거든요. 다만 면담 직후에 그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당대표가 그 면담 자리에서 한 내용을 재언급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정에서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취재하면서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이원택 전국 농어민위원장의 발언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당이 그 농민들의 그 심각한 피해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애초 정부 안에 좀 내용이 제대로 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이라도 이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정부안에는 비록 담지 못한 그 농민 피해 대책을 국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으로 답을 가져와 줄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당대표와 그 위원장의 발언 대부분이 농민이 재난지원금에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 가닥 희망입니다. 출범식에서 이원택 의원은 직전에 열린 그 농민의 길과의 면담을 언급했는데요.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와 물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위축된 농업 생산은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을 그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다짐이었고요. 또 이낙연 당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렇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등 눈에 보이는 업종만 챙겨왔는데 모든 피해 뒤에 농민들의 피해가 깔려 있다는 건 자명한 이치라고 농민들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4차에 올 때까지 농민들을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심의하겠다. 충분하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란 단어가 자꾸 나오고는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채우지 못한 그 피해 대책을 국회가 얼마나 농민 편에 서서 좀 심의하느냐 이걸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의 농민 포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여당의 당대표도 이 부분을 언급한 만큼 농민 직접 지원이 어디까지 얼마나 포함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 하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직전에 열린 그 면담에서 농민의 길 대표들이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제시했는데요. 농업의 전 분야가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지만 농식품부가 모든 피해를 입증할 근거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경작 면적 1.5헥타르 미만의 소농가, 이게 이제 전체 농가의 80%가 되는데 그 1.5헥타르 미만의 소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에 확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친환경, 화훼, 겨울 수박, 말, 체험농장 이렇게 5개 분야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민주당과 농식품부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1.5헥타르 미만 소농가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 5개 분야만 선별 지급하든 중요한 건 지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경안 증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상임위 예결위 심의가 있고 또 오늘 1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최종 처리되는데 그때까지 농업계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오로지 책만 읽고 세상에 대한 아무런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힐백자의 얼굴 면자, 백면, 하얀 얼굴에 글서자의 생명생자, 서생, 글만 읽은 애송이란 뜻이죠. 공부는 하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 오로지 자신이 배운 지식과 생각에만 매여 있을 뿐 현실에 대한 경험과 정확한 인식은 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주 백면서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책을 읽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책에는 지식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좋은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면서생의 출전은 송나라 역사책인 송서 심경지 전에 나옵니다. 송나라에 심경지란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40세 때 이민족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국경을 지키는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죠. 당시 송나라 왕은 백전노장 심경지가 배석한 자리에서 문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귀를 치기 위한 출병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심경지는 이렇게 말했죠. 폐하, 밭가리는 농부에게 맡기고 바느질은 안악에게 맡겨야 하온데 어찌 북벌 출병을 백면서생들과 논의하려 하시니까. 그러나 왕은 심경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저 글만 읽고 실전 경험은 없는 백면서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함부로 출병했다가 결국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백면서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에 대한 치열한 경험이 없었기에 책 속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 오로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장자는 이런 세상을 보는 좁은 소견을 관견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롱관자의 볼견자. 내가 가진 대롱에 눈을 대고 그 대롱 속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제대로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이란 공간에 갇혀 있고 여름에만 살다가는 벌레는 여름이란 시간에 갇혀 있고 내가 가진 지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백면서생은 지식의 그물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예, 장자가 비판하는 백면서생의 좁은 소견입니다. 백면서생이 높은 자리에 올라 큰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 피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오로지 인기와 남의 평가에 연연하고 있는 백면서생이라면 그 피해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죠. 단순히 아이디어만 믿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결정하면 현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다가 정책을 이용한 투기꾼들의 먹이 전쟁터가 되고 새로운 공항을 지으려다가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고 되돌릴 수 없는 낭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충분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참신한 생각과 개혁 철학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저 얼굴과 학벌,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대중적 인기만 갖고 사람을 선발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얼굴은 하얗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지만 현장 경험이 떨어지는 백면서생. 자기 자리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땐 낮에는 들고 다닐 수 있게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영상 2도 정도로 조금 쌀쌀한데 한낮엔 대부분 지역이 13도 이상으로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 크니까요.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있어서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 전북 진안 등의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른 시간에 농촌 도로 지나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 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양측 모두 인상률 등 이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에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고수해서 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에 이르렀고요. CNN에 따르면 이 기존에 합의한 13% 인상안으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이 훈련은 컴퓨터로 조건을 입력한 뒤 결과를 알아보는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합동참모부는 코로나19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이 제반 여건을 고려했다라면서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동훈련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전환하기 위한 검증 평가 역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이 전작권 전환을 끝낸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되는데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이 당대회 당시에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훈련에 반발을 할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죠? 네, 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어제 공식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이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은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며 현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또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공직을 이용해 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돼서 안 된다라면서 이 부동산 대책 관련 공직자들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이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서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그리고 이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당 청약 등 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발본 재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 고강도 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 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수도권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라고 밝혔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만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 등은 이 정부 추진 조사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감사원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죠. 네, 이 지난 금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가 나왔었는데 이 주말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가 나왔습니다. 이 토요일에 418명, 어제는 416명이었는데요. 날씨가 풀리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감염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인 양성률인데요. 어제 양성률이 전날보다 0.7%포인트 올라서 1.96%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는 100명 검사를 하면은 1명이 양성을 받았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고요. 더구나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경기도 동두천시 외국인 집단 감염 확진자가 14명이 추가돼서 총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 음식점 확진자도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따뜻해진 날씨에 이동이 늘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방역이 느슨해지면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하루 검사 역량을 50만 건까지 늘리고 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0시 기준 백신 접종자는 총 31만 4,656명입니다. 접종 시작 9일 만에 30만 명을 넘겼는데요. 3월 접종 대상자 약 76만여 명 중에 41%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정부는 초기 단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도입 일정도 더 나왔는데요.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에 35만 명분, 4월에서 5월 사이에 70만 명분을 도입하고 이 화이자 백신도 이달에 50만 명분, 그리고 4월부터 3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얀센 모더나 백신도 공급사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800여 건이 추가돼서 모두 3,68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부분 경증인 가운데 이 중에 33건 정도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볼 근거는 없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중증 이상 반응 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10살 조카를 학대했던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리고 또 분노케 한 그 이모 부부에 의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아이에게 물고물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끔찍한 사건이고요. 네. 검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조카가 숨질 때까지 무려 14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카 사망 2주 전에도 조카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물고문을 했고 이 사망 당일에도 수차례 폭행으로 아이가 여러 차례 쓰러졌음에도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추가 범행도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가 무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를 학대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 조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맡긴 친어머니 역시 이를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이 귀신 쫓는 데 쓰겠다며 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언니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카가 귀신의 빙이 됐다고 생각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친어머니는 학대 영상을 보고도 아이를 데려오거나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친모도 방임과 유기,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군요.
네, 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일반에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인데요. 이 참석자들은 미국 동부 각 지역의 한인회 그리고 미국 현지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적 명성에 합당한지 따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학 당국을 비판했고요. 또 램지어 교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향해서도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KBS에 따르면 실제 이 학술지와 출판사 측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어제 이 택배연대 노조에 따르면 쿠팡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숙소인 고시원을 찾았다가 부인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씨는 아내와 자녀를 지방에 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쿠팡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었다고 하고요. 이 노조 측은 이 씨가 평소 아내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이 280여만 원 정도였는데 이 심야 노동을 전담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간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23님께서 따뜻한 날씨 봄나물 캐기 좋습니다. 화단에는 산수유 매화가 활짝 피었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